자, 시작해봅시다. 자, 그래서 생명중심 원리라는 거 얘기할 텐데, 일단 오늘은 그냥 진도를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요. 여기 뒤에 가면 이거 좀 어려운 게 나오거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문제풀이 할 때 따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빨리 진도를 끝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니네는 4단원 그 직관의 변화를 해놔서 다행인데 따라할 건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거기는 증거 생명 기억하기요? 신경 너무 많아. 근데 우리한테 좀 배려해서 말해요. 차라리 중간 때 빡센 게 난데, 기말 때 너무 빡세. 따라할 게 아시. 진도 이제 반 끝났나? 선생님이 진도 때 유독 못 나가는 것도 있는데, 물리를 괜히 3주를 했어. 그냥 물리도 그냥 진도만 쭉쭉쭉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독이 된 것 같아. 내가 해밀과 가운 차를 봤거든? 또 그거 약간 소수 좀 하던데? 근데 소설아 아니에는 우리 학교, 저희 학교도 많이 돼요. 그래? 근데 좀 분산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말, 내가 2학기 때는 좀 더 선생님들 자료를 조금 내가 잘 만들어 볼게. 정의나무 많이 어? 정의나무 많이 정의. 그 저희 이번 1등입니다. 네. 이번에 1등이 아니겠지? 모의고사 1등? 정인학은 어디서 처음 들어가는데? 대지공원에서 그럼 수에서 아무 아니야? 정의. 그래?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사실 근데 이 근처에 있는 학원 잘 몰라. 선생님 저쪽, 서초 이쪽은 내가 빠삭하거든? 그지? 빠삭한데, 대치동 이쪽도 빠삭하거든? 근데 여기 잘 몰라. 근데 생각하면 또 어려운 학교 뭐 있죠? 세하고밖에 없어. 사실 어려운 학교, 조금 어려운 학교, 상문이 그나마 조금 어려워. 통과 기준으로 하면, 서울고는 너무 쉽고요. 진짜 제일 쉬워. 근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고가 남고인데, 게다가 걔네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통과가 되게 쉽거든? 근데 과학 중점이야. 과중이야. 거의 자사 아니에요? 자사고 아니야. 그냥 일반 사립인데, 상문도 대치 이런 거 되게 유명하고. 상문고도 서울고 옆에 있어. 상문고랑 서울고 근처에 있거든? 상문고도 그냥 일반 사립고인데, 걔네는 좀 서술형이 좀 빡세. 걔는 서술형이 항상, 딸린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고 서술형의 비중이 좀 높은데, 서술형이 좀 어려운데, 상문이, 반포도 좀 어렵습니다. 반포도 과중이라서 어렵고요. 반포도 과중이라 어렵고, 그러니까 세화, 반포, 상문, 서울,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시험 난이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뭐 여고는 현대고도 있어요. 현대고도 근처에 있는데, 현대고는 좀 약간, 맞아. 강남 압구정동에 있어. 그러니까는 세화, 상문, 서울 뭐 이쪽에 모여 있으면 현대는 좀 떨어져 있는데 그쪽 사는 애들이 현대고 많이 가거든, 지원해서. 남자는 항상 미달. 그거 자사고야. 남자는 항상 미달, 여자는 항상 오바. 여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 좀 하겠다는 남자애들이 현대고 가면 안 돼. 공부 안 하고 밀리기도 하고 여학생들한테 밀리는 것도 있고 공부 안 해. 선생님이 한 번은 현대고등학교 건너편에 투썸인가? 뭐 하여튼 뭐 커피숍이고 그 지하에 카페가 있어. 한번 내가 선생님 뭐 업무 볼 게 있어 하고 거기 가서 좀 업무를 봤는데 난장판 그런 난리나리 그런 난리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못 떠들잖아. 약간 로비 같은 데 나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떠들었어. 현대고 애들 내가 공부 이렇게 안 하는 걸 거기서 직접 체험했다니까. 직접. 근데 또 진학률은 또 좋아. 그지? 진학률은 되게 좋아. 되게 신기해. 아무튼 뭐. 근데 통과 시험만 따지면 여기 부평, 밀고 뭐 이런 데가 어렵잖아. 되게 어떻게 역학 파트 되게 어렵고 니네 지금 푸는 기출문제 대부분이 부평, 밀고 뭐 이런 데 문제란 말이야. 밀고는 이번에 되게 새로운 그러니까 원래 그 임신학과 나가신 쌤이 나와서 엄청 어려운. 그 선생님이 무슨 파트였더라? 그 2학년 수업도 아마 할 거도 화학이었나? 뭐 생명이었나? 다시 왔다. 그러니까 임신했다가 육아휴직 하셨다가 출산휴가 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는. 그럼 여자니까 아마 화학이나. 아마 내가 알기로 화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화학 시험 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어디지? 중앙고인가? 낙생인가 중앙고에 이제 화학수 되게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어. 중학이 진짜 미치는.
그 국어에서 배우고 수학이 86점이고 나머지 정확한 얘가 좀 미세했어요. 일정도 수학이. 그러니까 글자가 중앙에 없거든요. 자, 그런 거. 일단 봐볼게. DNA가 있어, 그지? DNA가 어쨌든 뭐 단백질의 중간중간에 감겨서 이제 어쨌든 어디에 들어있어? 핵 속에 들어있거든, 핵 속에. 자, 근데 니네 핵은 2개 마구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근데 보통 이제 그림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2개 마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나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핵은 중간중간에 뭐가 좀 구멍이 뚫려 있어. 이 뚫려 있는 구멍을 뭐라 부르냐면 핵 공이라고 불러. DNA는 못 빠져나와요. 아무튼 자, 핵 속에 DNA가 이렇게 가운데 염기들이 지금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DNA에서도 일부분이 유전자라고 그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해봐, 이 부분.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해볼게. 이 부분이 유전자라고 해보면 그 안에 이제 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DNA에서 얘기했지만 염기들끼리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을 해서 딱 정해진 애들하고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랬지? 말은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잡아당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T 자, 내가 임의에 그냥 염기서 한번 써볼게. 뭐 CTT, TTA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자가 이제 여기가 유전자라고 했는데 2가닥이 있잖아. 유전 정보는 2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가닥과 여기 가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 저장돼 있다고 치자. 여기만 2가닥 중에 그 유전자 부위에서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그럼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형 가닥 이렇게 불러요. 주형 가닥. 알겠니?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요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거야. 그럼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거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야. 암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암호라고 불러. 유전암호. 이런 거 유전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 그럼 그 암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 염기들을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자, 참고로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이렇게 4개가 있잖아. 그치? 요 염기 4글자를 가지고 니네가 암호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염기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 이거야. 아, 요 얘기를 해야 되겠네, 참. 그럼 내가 아까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랬잖아. 그 암호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어떤 애가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돼 그걸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전 암호가 뭐 하는 애냐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암호를 하나 만들면 그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20종류가 있거든. 그러면 최소한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려면 한 종류를 가리키려면 암호가 최소한 몇 개 필요해? 20개 필요한 거 아니야? 종류가 20종류니까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염기들을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데 그러면 4종류의 염기 중에서 내가 한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고 쳐봐.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어? 4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지? 4가지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ATCG라고 써진 카드가 있어, 카드. 각각 20장씩을 박스에다 넣어. 막 섞어. 내가 카드 하나 딱 뽑는 거야. 그럼 그 뽑은 한 글자가 암호라고 치면 암호는 4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 A, T, C, G. 그지? 또 A를 뽑아도 결국 종류는 같은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암호는 최소한 20가지인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암호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4가지 암호 중에서 그 중에 2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암호가 총 몇 가지가 만들어져? 16가지 만들어지겠지. 여전히 20가지가 안 돼, 그지? 그럼 4가지 암호 중에서 3개를 조합을 해서 암호를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A를 뽑았어.
그 다음에 T를 뽑았어. 그 다음에 A를 뽑았어. 그러면 AT, A가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64가지의 암호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20가지는 넘으니까. 그지? 바로 이렇게 암호를 만든다는 거야. 네 종류의 염기 중에서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염기설이 쭉 써져 있으면 이렇게 염기 3개가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의 암호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이렇게 3개가 또 하나의 암호인 거야. 이렇게 3개가 또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암호, TA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CTT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TTA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지. 그 순서대로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되는 것을 이렇게 염기 3개로 이루어진 이 암호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요.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릅니다. 트리플릿 코드는 몇 가지가 있다? 64가지인가. 그러면 봐라. 암호가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64가 남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암호 하나는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TA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암호의 종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여러 유전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한다 이 말인 거야. 자, 예를 들면 TAC, TA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 암호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메사이오닌 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어떤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 아미노산 A라는 아미노산이 있다고 치자. 봐봐, 이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얘야. 근데 이 암호도 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여기는 64가지가 있고 여기는 20종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개의 유전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거는 맞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나 얘로부터 여러 개의 화살표가 나가진 않는다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NA에서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고 그런 트리플릿 코드 몇 가지가 있다? 6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암호 순서대로 내가 단백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단백질을 만들면 되는 건데 저기 지금 필요한 거 다 적었지?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라이보솜이에요. 근데 라이보솜은 어디에 있냐면 핵 밖에 있어요. 핵 밖에. 그럼 이 설계도잖아. 설계도를 일로 보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원본이니까 갈 수 없어요. 또 못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사본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2개가 여기 내가 쓰진 않았지만 맞은편에 있는 연기 다 알 수 있잖아. 얘가 일시적으로 풀려.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린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거니까 얘하고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RNA의 염기는 4종류 뭐가 있지, 세영아? 이것도 내가 암기 테스트를 봐야 돼. A, C, 또 뭐야? G. 그러니까 T 대신에 U가 있는 것밖에 없잖아. 아까 지웠지만. 그지? 그럼 봐봐. 여기 T가 있잖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에 A라는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오는 거야. A지. 그럼 A는 맞은편에 원래 DNA랑 T가 있어야 되는데 RNA는 T 대신에 뭐가 있다? U가 있는 거야. U. 그러니까 A는 T나 U와 결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G, A, U 이런 식으로 그 DNA와 상대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염기를 갖는 RNA가 생기게 돼. 그러면 그 RNA가 이렇게 핵공을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핵공을 빠져나가. 이렇게 핵공을 빠져나갑니다. 만들어지면 다시 풀려서 빠져나가고 DNA 두 가닥은 다시 결합을 해요.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RNA가 만들어질 동안 풀렸다가 RNA 다 만들어지면 빠져나가고 DNA 지들끼리 다시 결합해. 그럼 그렇게 빠져나간 RNA는 어디로 가냐면 라이보솜으로 가는 거예요. 라이보솜.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라이보솜에 가잖아? 잘 봐. RNA가 이렇게 라이보솜으로 가면 라이보솜은 사실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대단위체, 소단위체라는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야, 따지면. 그래서 밑에 소단위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와서 결합해. 그리고 그 위에 큰 덩어리가 이 작은 덩어리가 결합하고 그 위에 큰 덩어리가 이렇게 딱 결합하는 거야. 뭐 더 구체적으로 여기 뭐 EPA 뭐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할게. 그냥 이렇게 라이보솜에 딱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제 RNA가 이 주연 가닥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라이보솜으로 사실 전달한 셈이 돼요. 자, 참고로 그래서 주연 가닥으로부터 일종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RNA가 만들어지잖아.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사라고 불러. 그럼 전사가 되면 RNA가 생기잖아. 그럼 그 RNA는 그 정보를 정말 라이보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RNA는 mRNA라고 불러. 메신저라는 뜻. 메신저 할 때 m이야. 그래서 전령 RNA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RNA야. 이 mRNA.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적으로 세분화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너희가 문제 풀 때 나오는 RNA는 다 mRNA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 mRNA에 가면 그 유전 암호를 이제 뭐 해야 돼? 해독을 해야 될 거냐? 그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뭔지. 맞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가 일어나? 번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번역. 라이보솜에서 그 유전 암호를 번역해서 그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결합을 시켜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전사가 될 때 TAC라는 그 세 개가 하나의 암호라고 그랬잖아? 그거 전사를 했더니 AUG로 암호가 달라졌잖아. 물론 RNA도 요렇게 세 개가 암호인 거는 맞는데 암호의 종류가 다르잖아. 잘 들어. DNA에서 염기 세 개가 짝을 이뤄서 만들어지는 암호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하잖아. 그게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RNA에서도 염기 세 개가 짝을 이뤄서 그게 하나의 암호란 말이야. 요 RNA의 유전 암호는 코돈이라고 불러요. 코돈. 알겠니? DNA의 트리플릿 코드가 RNA로 전사가 되면 코돈이라는 암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트리플릿 코드 몇 종류 있다고 했어? 64종류지? 근데 코돈이라는 것도 결국 4종류의 염기 중에 3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코돈도 몇 종류다? 64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라이보솜에 가면 결국 그 코돈이라는 암호를 번역하는 거예요. 알겠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RNA에 리보솜 마스크 붙는다고 했잖아. 그 리보솜이 마치 기찻길 따라 가듯이 칙칙 퍽퍽 칙칙 가면서 번역하는 거야. 그지? 몇 개씩? 염기 3개씩. 그러니까 코돈 하나씩 번역하는 거야. 그럼 자,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거 내가 써볼게. 여기가 A, U, G, 그 다음에 G, A, 그 다음에 A, U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 이른바 코돈표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 이거 좀 같이 봐봐. 세영이랑 여기 경섭이랑. 코돈표라는 게 있어.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 64종류의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건지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야, 라이보솜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을 번역을 한다고 치면 일단 AUG라는 코돈을 먼저 번역하는 거야. 그럼 그 AUG라고 하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메사이오닌. 그럼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이렇게 누군가가 가져와요, 또 그거를. 그 가져오는 RNA를 우리가 tRNA라고 해. 그 AG가 가리키는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tRNA가 가져와. 라이보솜으로. 자, 그 다음 거로 번역합니다. GAAG. 아마 찾아보면 이게 글루탐산인가 돼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또 누가? tRNA가 가져와. 그럼 여기다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AAU는 찾아봐. AAU는 뭐야? AAU는 나도 못 외운다, 야. AAU가 누구다?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코돈 하나씩 번역되는 거야. 염기로 따지면 몇 개? 3개. 그러니까 코돈 하나당 염기가 3개인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아미노산을 3개를 결합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코돈은 3개가 필요한 거고 염기는 9개가 필요한 거지. 자,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갔니? 자, 그러면 잘 봐. 혹시 모르니까 얘기합시다, 이것도. 아마 안 할 확률이 90%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중간고사 때 내가 안 하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 대부분 나오긴 했던데, 그지? 뭐냐? 그럼 이런 식으로 코돈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염기설이 졸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만 그렸지만, 그지? 그럼 번역을 할 때, 무턱대고 번역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코돈을 따라 쭉 라이보솜이 가다 보면, 야! 여기서부터 번역해라 라고 알려주는 코돈이 있어. 그 코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코돈이라고 그래. 게시코돈. 게시가 뭐야?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 코돈부터 무조건 번역이 시작되는 거. 번역이 시작되는 코돈이야. 번역이 시작되는 코돈인데 그 번역이 시작되는 코돈이 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번역이 된다고 치면 그 방향대로 A, U, G라는 코돈이 바로 뭐다? 게시코돈이에요. 얘가 게시코돈이라고. 근데 게시코돈의 특징이 얘가 게시코돈이면서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또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얘는 게시코돈이면서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메사이온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럼 계속 번역을 하겠죠. 무한정 번역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어디선가 번역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아미노산을 10개만 결합시키면 되는데 11개, 12개, 13개 결합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번역을 끝내서 종결 코돈이라고 그래. 종결 코돈이 나온 번역이 끝나는 거야. 자, 종결 코돈은, 자, 우리 코돈이 지금 64종류가 있었잖아? 그 중에 3개입니다. 3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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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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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개가 있다. 그래서 종결 코돈은 이 코돈들이 나오면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종결 코돈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좀 프린트에 코돈표 한번 봐보면, 그지? 거기 보면 약간 대각선 그어져 있는 애들 있지? 거기다 써놔. 그게 바로 뭐다? 종결 코돈이에요. 대각선은 뭐야?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없단 얘기야. 그지? 없단 얘기야. 맞아? 요거. 요게 종결 코돈인 거 지금. 얘네들은 옆에가 아미노산 이름인데 가리킨 아미노산이 없다고. 지정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그러면 그 코돈 앞까지만 번역이 되는 거야. 자, 종결 코돈의 앞 코돈까지만 번역돼요. 자, 이건 계속 참고를 해야 돼.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을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으시면 그냥 만약에 너희가 번역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 방향대로 3개씩 그냥 염기 3개씩 잘라서 그냥 쭉 번역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을 언급하신다 그러면 딱 그거에 맞춰서 번역이 돼야 돼. 쭉 염기설이 막 100몇 개가 있어도 무조건 AG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종결 코돈 앞에까지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도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요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돈을 읽어가면서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들이 결합하게 된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하고, 그때 이 각각의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RNA가 누구다? tRNA다. 그 다음에 RNA가 총 3종류가 있어요. mRNA라는 게 있고 tRNA라는 게 있으면 이 라이보솜을 이루고 있는 그냥 RNA가 있어요. rRNA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이 번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단백질 고유의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적은 이 과정, 이게 바로 뭐다? 생명 중심 원리야. 이거를 그냥 요거 필요한 거 적었지? 적어놨지? 지금도 이거? 세연이 적었어? 혹시 문제 풀다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봐라. 핵 속에 DNA가 있어. 그죠? 그럼 그 DNA의 일부분이 유전자인데 그거로부터 이 핵사는 DNA는 핵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뭘 만들어? RNA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 과정과 별개로 DNA는 세포 분열할 때 지가 스스로 뭐도 해? 스스로 복제를 하기도 하죠. 맞지?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야. 지금 이 과정과는 별개이긴 한데 DNA가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는 지 스스로 복제를 하기도 해. 그 복제하지 않을 때는 DNA 정보를 RNA에 전사를 해준다고요. 그럼 그 RNA가 어디로 가서? 라이보솜에 가서 뭐가 일어난다? 번역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거에 맞춰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다. 맞아?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들이 갖는 기능에 의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털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뭐 눈동자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이른바 형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지? 저 그림을 그냥 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아예 그림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물어봐. 전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물어봐요. 저 지금 그림이 그려놨죠. 전사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번역을 해서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가 정확하게는 라이보솜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혹은 더 정확하게는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요거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 엄청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봐봐. 니네 요 복제는 어디서 일어나 그러면? 당연히 핵 속이겠지. 그지? DNA는 핵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DNA가 지랑 똑같은 말을 더 만들 때도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 핵 속에서 일어난다. 알겠니? 핵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그냥 봐봐. 번역이 될 때는, 실제로 얘는 공장이야. 설계도에 있는 대로만 찍어낸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설계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생기지. 왜냐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순서만 바뀌어도 이상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즉,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당연히 번역도 정상적으로 번역이 되더라도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 단백질 때문에 원래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 안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내 몸에 기운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해. 돌연.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 돌연변이 막 거미줄 이런 게 돌연변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나가 이러면 다 이거 돌연변이라고 불러. 생명과학에서는. 그래서 그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내가 진도를 끝내는 게 목적이라 그랬다. 일단 여기서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일단 끝내놓고 뭐 얘기를 하든지 할게. 그럼 봐봐. 방금 전에 그림은 지었지만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결과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나타나거나 혹은 어떤 몸의 기형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부른다고요. 돌연변. 물론 여기서 내가 기형이라고 써서 그렇다면 사실은 그게 막 정말 흉측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유전 배우지만 손가락 10개인 거 이거 뭐야? 열성이죠, 그지? 사실 열성. 열성을 돌연변이라고 하진 않지만 물론, 그지? 예를 들면 손가락 12개인 사람이 사실 우성이거든. 근데 우리는 손가락 10개잖아. 열성이에요. 왜 근데 우리 다 10개야? 부모님 열성이지. 열성끼리 만든 열성끼리 하나. 뭐 이런 거. 이건 물론 내 돌연변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지? 그래서 기형이라고 해서 뭐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제 2학년 정도 자세히 배워, 뭐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트 증후군 등등도 배운다만, 물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겉으로 그냥 정상적일 수도 있어,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핵심은 요건데, 유전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그 예시로 항상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거. 자, 뭐냐? 말 그대로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이에요. 약간 초승달 모양인 거예요. 자, 우리 정상적인 사람의 적혈구는 약간 타원형이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올목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 근데 난 모양 적혈구는 말 그대로 적혈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모양이에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그 적혈구에 있는,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 거예요. 이 헤모글로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적혈구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우리 프린트를 보거나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되겠지? 요걸 보면 되는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봐봐. 여기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쭉 이렇게 쭉 있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든 유전자 부분이라고 해보자. 거기에 염기서열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참고 사람의 염기서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진작 몇십 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 다 밝혀냈단 말이야. 그럼 그때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염기서열이 쭉 있으면 여기 그 가운데 CTT라는 염기서열이 있어. CTT. 그럼 이제 이게 트리플 코드지. 자, 그럼 얘가 전사가 돼요. 자, 전사된 건 밑에다 쓸게. 전사가 돼서 이제 이른바 코돈이 만들어지고 CTT가 전사돼서 RNA 코돈이 만들어지고 A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코돈 뭔지 모르지만 그 코돈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 다음에 GAA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여기 딱, 이 자리에 무조건 글루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글루탐산이.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적인 뭐야?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정상인 사람인 거야. 근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경우야. 자,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을 봤더니 그 DNA 유전자가 여기가 CTT가 염기서열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가 A로 염기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DNA 염기서열이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란 무기가 GAA라는 코돈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 DNA의 염기가 바뀌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는 G인데 여기는 뭐가 돼버리냐면 U가 돼버리는 거예요. U. 그리고 여기는 A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라이보솜에서는 그 RNA대로 번역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코돈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 하나가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옆에 GA가 번역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보니까 GAA는 글루탐산인데 GA라는 코돈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인 거예요. 발린. 그러니까 원래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되는 자리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아미노산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개수도 아니고 종류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의 적혈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모글로빈 주된 역할이 뭐야? 산소음반이란 말이야. 산소음반이 안 되니까 악성 빈혈이 나타나요. 게다가 남모양 적혈구니까 어떻게 혈관을 자주 막아.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못 흐르는 막 괴사 같은 거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 증상도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사람이 바로 돌연변인 겁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장점은 있대요. 말라리아가 잘 걸리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되게 높대. 왜 그러냐?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잘.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뭐냐면 이 적혈구에다가 그 말라리아 원생 생물이 번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혈구가 터져서 고열이 나는 게 말라리아란 말이야. 근데 적혈구 모양이 이러니까 말라리아가 제대로 발병을 못하는 거야. 그 원생 생물이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번식을 못하는 거야. 적혈구가 비정상적이니까. 그래서 말라리아 잘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라리아가 잘 걸리는 지역은 이런 사람의 비율이 좀 높기는 한데, 아무튼 이거 자체는 뭐다? 근데 니네 그거 봐봐. 이 얘기 추가로 얘기하자면, 아까 여러 개의 트리플릿 코드 혹은 코돈도 마찬가지야. 여러 개의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니네 지금 코돈표를 잘 보면은 GUA가 지금 이게 발린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글루탐산 해볼까? 니네? GAA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킨 다음에 그 코돈표를 한번 봐봐. GAA를 보시면, 그지? 자, 봐라. 근데 거기 보면 G도 뭐야?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거든? 해봐.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얘를 봐봐. 평소 봐. 만약에 염기서열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가 T가 그대로고요. 원래 CTT여야 되는 것이 CTC로 바뀌어. 자, 그럼 어떻게 되지? GA에 여기가 뭐가 돼? G가 되지. 그러니까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전사된 코돈이 공교롭게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잖아?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야. 서로 다른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바뀌어도 만약에 얘가 T 대신에 C라 그러면 코돈이 GAG가 되긴 하지만 GAA나 GAG나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상적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염기서열이 지금 봐봐. 어쨌든 염기 하나가 바뀌면 어쨌든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 염기서열이 너무 많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방사능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세연아? 내가 너한테 방사능을 쏘잖아? 그럼 그 방사능을 맞으면 내 몸에 있는 DNA 염기서열이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바뀌잖아? 방사능이 너무 많이 쏘이면 염기서열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내가 그 자리에 죽는 거야. 이거 피폭이라고 그래, 피폭. 그래서 방사능이 되게 무서운 거야. 그지? 그 방사능, 예를 들어서 핵폭탄 같은 게 터지거나, 핵 발전소 같은 게 폭파하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 주변에 가면 방사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DNA 염기서열이 문제가 돼서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돼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백혈병 같은 거 살아남으면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지 뭐 이름 모를 암 같은 걸 막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 해봤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하나 요거 얘기 안 한 게 있다. 그 자이스토리인지 21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게 있어. 자, 유전암호 체계. 자, 여기서 유전암호 체계라는 게 뭐냐면, 염기 4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 이 유전암호 체계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균도 DNA가 있겠지. 그럼 세균의 DNA도 그 안에 있는 염기서열은 사람하고 다르겠다만 그 DNA의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는 사람이나 세균이나 똑같다 이거야. 맞지? 그래서 암호 체계가 똑같은 이유는 뭐야? 이게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누구다? 세균인 거야. 세균으로부터 정말 무수히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한 결과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조상이 같단 말이야. 그럼 그 조상이 쓴 암호 체계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근데 누구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원숭이가 되고 그건 약간 염기서열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거지. 그 염기서열에서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가 돼서 그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킨다는 체계는 세균부터 사람까지 동일한 겁니다. 그 세균, 그러니까 너희랑 선생님이랑 조상이 같은 거야. 그죠? 어디를 올라가면 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 정도, 한 30억 년 전으로 올라가면 선생님이랑 너희랑 조상이 똑같은 거지 뭐. 그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균도 사람하고 결국 동일한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세균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 같은 거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에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이른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인슐린을 예전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호르몬이 무조건 혈액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돼지를 잡잖아.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돼지를 죽여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 그 피를 걸러서 인슐린을 뽑아냈대. 근데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세균을 이용하는 거야.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균이 이렇게 막 DNA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세균이 갖고 있는 보조 DNA가 있어. 보조 DNA.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보조 DNA가 있거든. 여기도 염기들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거든?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당뇨병인 거야. 이게 소아당뇨인데. 그럼 그 인슐린, 정상적인 사람이 인슐린 유전자를 여기다 넣어줘. 그러니까 요 DNA, 세균의 DNA 요만큼 잘라내고요. 인슐린 유전자만큼 잘라내고, 거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이렇게 넣어주잖아? 그럼 당연히 세균이 이게 직권 줄 알고 그냥 마찬가지로 뭐 해줘? 번역을 해버려. 그럼 요 부분이 번역되면 뭐가 만들어져?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세균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 할 수 있어? 증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원리.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암호 체계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물어봤던 방학 때 수업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숙제 검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문제풀이 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